머리 좀 관리해라.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이래야 되는 거죠. 좀 부정하게 살아오면요,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큰 소리 치고 싶으면요, 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부정하게 살고 개인적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면서 큰 소리까지 쳐요? 하늘은 두 개를 다 주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치고 싶으면, 당당하게 살고 싶으면, 당당하다고 얘기하고 싶으면 자기 살아온 흔적이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늘 깨끗하고 착하고 정직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정치하는데, 제가 조국 교수가 막 화를 내길래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트윗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답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교수처럼 훌륭한 분이 이 정치판 잡놈 스타일의 싸움에 들어와서 망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디펜스에 들어갔어요. 이 잡놈식 싸움은 저희들한테 맡겨두십시오. 제가 합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교수 같은 깨끗하게 살아온 분들, 박원순 변호사처럼 맑게 살아온 분들, 강노현 교육감처럼 정말 성인처럼 살아온 분들,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망가지고 찢어지고 갈기갈기 찢어지면요, 뒤에서 우리 뒤를 쫓아오는 사람이 깨끗하게 살면 저렇게 당하는구나 하면서 우리 역사의 교훈은 없어지는 겁니다. 잠깐만요.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 정봉주처럼 살아온 사람도 없어요. 정봉주 좀 지저분하게 살아왔거든요. 그래도 그쪽 진영 들어가면 1급수예요. 그래서 제가 짧게 들이대려고 할 때 그만하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쪽 계신 분들이 안 들린다고 해서 이쪽에 좀 계신 분들이 조금씩만 뒤로 좀 물러나 주시면 좋겠어요. 앉으세요. 좀 앉아주시고, 네. 조금 뒤로 좀 물러나 주세요. 그냥 옆에 있는 분 깔고 앉으세요. 그냥 좀 부탁합니다. 같이 들어야 되니까. 네, 계속해 주십시오. 뭘 계속하려는 거야 근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들리죠? 뒤에 네, 조금씩만 좀 빼주시고. 그럼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시든가요? 네, 나오세요 이쪽으로. 네. 나와서 앉으세요. 너무 나오시지 말고. 제가 벼랑 집 튀겨. 이거 너무 아프네. 됐어요. 이제 정리가 안 돼. 이게 지금 대선 밀고 가는 박원순 기세하고 똑같아. 어쩔 수 없어. 예? 발언을 유도하면 내가 할 얘기가 없잖아. 시간 보고. 아니야. 네. 자,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이제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정말 맑은 영혼의 소유자이시기도 한 정봉주 의원님이, 물론 지금 한나라당 갔을 때 1급수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뭐 잡스럽게 살아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최근에 제가 들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가서 선거운동하고 왔다. 그래서 근데 내가 최근에 생각해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와락 울음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이 선거운동본부에 합류하셔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정확하게 어떤 목표로, 지금 왜냐하면 한나라당 쪽에서는 민주당, 그리고 뭐 민노당, 그리고 시민단체 이렇게 모여가지고 시장이 당선이 됐을 때 과연 시정이 운영이 되겠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 모임이 얼마나 또 거대한 하나의 전환인지 저는 좀 그런 면에서 볼 수 있지 않나. 가장 큰 그게 이제 지금 한나라당은요, 토론할 때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공부 잘했어요. 암기력이 탁월해.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 주입식 교육의 달인들이야. 어느 의원들이 나와도 말을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합니다.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자기들 뇌에 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의원들 나올 때마다 다 똑같이 합니다. 박원순 후보는 부채가 많아서 서울시장이 되면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른대요. 여러분, 박원순 후보가 부채가 많죠? 서울 시민들을
시민의 권력을 다시 돌려줘야 할 부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였었거든요. 그거로 10년 동안 한두 사람이 자기들 거라고 가져갔었어요. 자, 민주당한테 가장 큰 부채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답 안 하잖아요. 없잖아요. 대답 안 하면 없는 거예요. 민주당은 민주당 후보를 뽑아서 경선에서 당당하게 붙어서 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더 큰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반성 속에서 합류해서 바닥까지 열심히 뛰고 있어요. 무슨 부채가 있죠, 민주당이? 저 민주당에서 아주 잘 나가는 의원이거든요. 저 박원순 의원한테 돈 꺼준 거 없어요. 실제 부채가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논리를 어거지로 만들고 이게 대중들한테 통한다고 보는 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저희가 우리 꼼수 4인방이 왜 나왔냐, 아까 얘기한 얘기를 이어가면은 정말 박원순 후보 같은 사람들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분이 살아온 삶을 보면요, 부끄러워서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기에 힘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그런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어야 된다는 건 장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갈기갈기 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찢어놓더니 이제는 강로현 찢어놓더니 이제는 박원순까지 찢어놓으려고 그래요. 박원순 건너가기 전에 안철수 찢으려다가 얼른 도망갔죠, 안철수? 지금 나올 필요 없습니다, 안철수 원장. 이기고 있는데 왜 나와요? 나올 필요 없어요. 자, 박원순 후보를 이렇게 갈기갈기 찢을 때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너네 검증해? 네거티브해? 좋아, 니네 한번 뒤집어 까볼게. 사실 우리가 카드가 여러 개가 있었죠. 그리고 박원순 후보가 쉽게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기획을 홍준표 원내대표가 아니라 당대표가 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이 정도 네거티브는요, 나름 고수의 머릿속에서 나옵니다. 이쯤 되면 홍반장쯤이 기획했을 정도예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홍반장쯤 되죠. 저하고 레벨이 비슷해지거든. 어제 진성은 이제 어제는 좀 제대로 밟았어요. 왜냐면 MBC 시선 입지가 약했다고 엄청 비판받았어요. 너 꼼수에서 갈고 닦은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 어제 밟은 거죠. SBS 아침에 또 잡혀있거든, 월요일날. 그거 전 오케이 했어요. 진성어, 신지호는 응주지호는 제가 나오지 말라 했어요. 역사회고 응주지호죠. 어느 아저씨가 큰 소리 친 거죠? 견장 뛰고 안타 치면 저한테 지는데요. 음주지호하고는 안 합니다. 왜냐면 음주지호는 저하고 동격이 된 것처럼 해갖고 공천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야비한 친구예요. 자, 강추행, 그 다음에 진성호, 그 다음 누구죠? 조전혁?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캐스팅을 못한 거야, 월요일날 SBS. 그래서 제가 마지막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작가한테 전화 가서 마지막 카드를 제가 줬어요. 유일하게 한 사람 남아있다니까. 반색을 해요. 누구냐고. 홍반장 나오라 그래요. 홍준표 정도 돼야지 봉도사하고 쌀만하다. 귀엽잖아요. 홍반장 참 귀여워. 많이 귀여워. 네, 그래서 우리가 박원순 후보를 밟는 걸 보고 너네 까불지 마라, 우리가 칼을 꺼내겠다 해갖고 했는데 앞으로 한 30% 남았습니다. 조금 더 발버둥 치면 어제가 그제 평화방송 인터뷰했죠? 평화방송 인터뷰했죠? 우리 나경원 후보가? 관심 없어요? 평화방송 내부에서 스포일링한 얘기입니다. 자화자찬 트윗, 그 질문 빼줘라. 그걸 자화자찬 트윗이 아니라 일명 깔때기 트윗이죠? 두 번째, 중구청장 얘기, 중구청 직원 인상 얘기 빼줘라. 아픈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직접 전화가 와서 진행자에게 정봉주 질문 빼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것으로 타협을 본 겁니다. 한나라당 진영이요,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민주당 87명 국회의원 다 필요 없어요. 저 혼자 떠들면 돼. 캠프 정책 활동하고 열심히 돌아다니면 됩니다. 캠프에서 할 거 저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허접한 낙검수 멤버가 대신하면 됩니다. 그놈들 인간 생각하면 재수가 없어. 오늘 책 안 사오신 분들은 사인 받지 마세요.
네, 정말 위대한 정치인입니다. 네, 그리고 자, 막간을 영상 앞에 계신 분들에게 서비스. 예. 앞에 계신 분들에게 포토타임. 여기도 봐주세요. 자, 포토타임 사이에 한이바람 노래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한이바람 노래 한 곡 준비해 주시죠. 기호 10번입니다. 자, 다 같이 박수 하셨어요. 네, 사인은 이따가 받으세요. 여기 무너집니다, 자칫하면. 제가 그 KBS에서 했던 토론회 한 4일 전인가요? 5일 전인가? 제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그때 마지막에 나경원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꼼꼼한 맏며느리. 제가 듣다 보니까 굉장히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꼼꼼하다, 상당히. 그분이 진짜 이렇게 꼼꼼하신가요? 각하하고 좀 비교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관심 없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을 얘기를 좀 해줘야죠. 그래 저기 모인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다 한 얘기 또 하면 뭐예요? 박수!
나경원 후보가 2004년도 신당동에서 땅을 샀습니다. 몇 월에 샀죠? 4월 12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무슨 일이 있었죠? 봉도사가 국회의원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선거 3일 남겨뒀어요. 선거 3일 남겨두면요, 선거를 막상 뛰는 지역구 후보들은요, 솜털까지도 바짝 씁니다. 온몸에 긴장이 되었고 온몸에 있는 세포가 다 긴장이 되어 있어요. 내 삶을 건 겁니다. 평생을 건 거죠. 나경원 후보 비례대표였었어요. 비례대표는 뭐를 하는 거냐면, 우리 당 후보들이 더 많이 당선되라고 전국을 돌면서 유세 지원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4월 12일 날, 선거를 3일 앞둔 날, 신당동에 가서 건물 계약을 합니다. 남편은 뭐죠? 판사. 낮에 돌아다닐 수 있나요? 그럼 그 건물은 누가 보러 다녔죠? 약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전 건물을 사봐서 합니다. 2개월 내지 3개월 동안요, 그 건물을 살려고 온 신경을 집중해서 거기에 올인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17억짜리 건물 아니에요? 꽤 큰 건물이죠. 당이 선거를 치르면서 차떼기 정당이라고 욕을 먹고 천막 당선으로 쫓겨나서 박근혜가 한나라당을 살리냐 마느냐, 다 죽느냐 사느냐만 하는 풍전 등하에 위치해 있는, 당이 정말로 어려울 때 나경원 의원은 혼자 돌아다니면서 건물 사고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정당을 떠나서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이런 정치인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박원순 후보 선거운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5일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피를 말리고 다시 저 사람들이 대권 노름에 또 갈 거냐, 서울시를 지들 맘대로 난도질 할 거냐, 아니면 우리 서울 시민들이 정말 인간답게 사는 그런 서울시로 10년 시정을 돌려놓을 것이냐 하는 이 절박한 순간에 민주당 지역구 위원장이, 민주당 구의원이, 민주당 시의원이, 민주노동당 당원이 지금 이 순간에 다른 데 가서 술 먹고 친구들하고 어디 강원도쯤 놀러가서 흥청망청 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도리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처럼 당원도 아니고 정말 서울시 한번 바꿔보자는 여러분 위대한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왜? 내가 서울시 한번 바꿔보겠다고. 그런데 민주당 위원장이 선거 5일 앞두고 저기 분당 가서 건물 계약하고 있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나경원 후보는 처음 스타트부터, 시작부터 정치관이 부재요, 철학관이 부재요, 역사관이 부재인. 그러니까 그 후보자가 얘기했잖아요. 자위대 알고 갔냐 모르고 갔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간 사실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그 몰 역사관이 문제다. 이번 서울시장 되면요, 나경원 후보는요, 여기 혹시 국정원 한나라당 관계자분들 계시면요, 찍어갖고요, 제 동영상 가서 분명히 틀어주십시오. 저처럼요, 명랑 청소년이, 까불고 농담하기 좋아하는 청소년이 분노할 때는요, 당신 조심해야 됩니다. 당신들 우리 주진우처럼, 김어준처럼, 김용민처럼, 정봉주처럼 타고난 천성이 가볍고 품행이 방자해요. 더 이상 무거워질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할 때는 당신들 각오해야 됩니다. 모처럼 준비됐을 정치인 같는데. 그래서 나경원 후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저는 그분의 살아온 행적은 지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한, 내가 어느 고등학교 졸업한 거 지울 수 있어요? 이거 역사거든요. 역사 살아온 행적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순간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저 나중에 검증 올라가면 국민연금 연체된 거밖에 없어요. 왜? 신용불량자니까. 2,000원 갖고 40일 생활 해봤어요? 고통스러운데 요즘 특강료도 들어오고 좀 세상이 살만해졌어.
나경원 후보 역사가 없습니다. 정말 뭘 가치적입니다. 정의가 뭔지 가치가 뭔지 가장 중요한 자신의 가치, 보수가 뭔지도 모릅니다. 보수가 뭔지도 몰라요. 그 보장을 하고 제가 만났어요. 요즘 우리하고 일 같이 하잖아요. 양심 선언하고 전혀 한 지 오래됐어요. 만나보면 보수가 뭔지도 모른대요. 그냥 자기 혼자 이기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게 보수인 줄 안대요. 서울시장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세요. 우리가 유식한 얘기하면 짜증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 들어야죠. 히틀러의 2인자, 대중 여론 조작의 달인, 대중 선동의 달인 괴벨스가 이런 얘기합니다. 막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36, 7년쯤 됩니다. 1936, 7년쯤에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막 저항하려고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여러분들은 선택을 했고 지금 그 선택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그 대가를 우리도 치렀죠. 4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년 전에 우리 주위에 그래도 살짝 진보적이고 중립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재밌는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각하는 돈도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어서 부정을 안 할 거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어른들이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32살밖에 안 돼갖고 40대 50대 10년 잘 모르지만 그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돈이 많아서 부정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예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더 먹고 돈도 헤쳐먹은 놈이 더 해먹고. 내곡동 땅이요? 내곡동 땅이요? 악마기자 주진우가 까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5개월 전 아니에요. 여기에 아니 그거 그러면은 저기 봉도사님은 모르셨던 일이에요? 누구요? 저요? 네. 제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 허접한 산적두목처럼 생긴 김원준이 그랬잖아요. 5개월 전에 소매치기 하고 돈 돌려주면 문제입니까? 그 제가 어제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김원준 얘기할 때는 아무도 열광하잖아. 제가 얘기하니까 난리가 났어. 근데 김원준도 날 평상시에 많이 교육을 시켜요. 한마디 한마디 하더라도 나처럼 임팩트가 강하게 해라. 저 사람들은요 우리하고 DNA가 틀립니다. DNA가 틀려요. 노무현 대통령이 FTA 할 때고 지금 FTA 내용 완전히 다 틀려졌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FTA 할 때는요 시장을 개방하고 그리고 시장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재벌들이 미국 가서 돈 벌면요 그 돈이 복지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과정을 통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흘러내릴 줄 알았죠. 이명박 대통령이 4년 동안 정권 잡으면서 재벌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그들이 버는 돈은 이제 우리 사회로 흘러내려오지 않습니다. FTA로 전체 국민의 총 자산은 총 부의 가치는 올라갈지 몰라도 우리들에게 중산층 서민들에게 흘러내려오는 돈은 점점 더 그 셈이 말라버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말하지 않은 23가지. 난 23가지가 무슨 의미 있는 줄 알았어. 거기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빌 게이츠가 이렇게 둘이 앉아있는데 우리 평균 수입이 얼마죠? 아 여기도 백수야. 저도 신불자예요. 아, 여기 평균 수입이 120만원이에요. 제가 80만원이니까 합이 200만원이에요. 평균 100만원이죠? 그럼 우리 셋이 있는데 여기 빌 게이츠가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 평균 수입이 얼마가 돼요? 아, 그럼 우리 평균 200억. 한 3, 400억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우리 둘의 삶이 나아졌나요? 이게 경제학입니다. 얼마나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자, FTA 돼서 사회 전체 총 자산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빌 게이츠가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삶이 나아집니까? 오히려 우리 돈은 점점 더 뺏기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오자는 겁니다. 그게 서울시장 이번 선거 때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들고 있잖아요. 텔탭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들고 있는 분들은 드는 순간에 이게 인증입니다. 무슨 인증인지 아세요? 내가 이 60억 인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인증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내가